잠깐만, 이게 뭐죠? 간판을 보니까 한국 맞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진짜네. 여러분들, 와, 이거 이 차가 포착됐습니다. 이 차 뭔지 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건데요. 보자마자 저거 백투더퓨처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나이대가 최소 30대이실 것 같고요.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지금 한국 도로에서 포착이 됐다는 게 핵심이죠. 아니, 이건 진짜 무슨 일이냐는 반응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남자들의 자동차 커뮤니티에 무슨 차인가요? 처음 보는 차인데라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물음표만 나오는 놀라운 차였던 거예요. 댓글 반응들 보면 다들 도배가 되어 있죠.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드로이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불립니다. 영어 발음 그대로라면 드로이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는 드로이안이라고 하죠. 이 차를 봤다는 글을 남기니 한 네티즌분은 평생 쓰룬 다 쓰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보기 어려운 차라는 거죠. 이 차는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백투더퓨처 시리즈에 등장하며 화제가 됐었는데요. 당시 이 차는 타임머신이었죠.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드로이안은 유명해져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고, 특히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엄청난 팬덤이 형성됐습니다. 당시 한창 잘 나갈 때는 영화에 나오는 타임머신처럼 개조를 해주는 업체들도 있었다고 해요.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 덕드모로도 타임머신 버전 레플리카 리뷰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놀라운 게 이 차가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1981년이에요. 이때 한국에선 폰이 팔고 있을 때죠. 그런데 이 시절에 이런 거린 도어를 가졌고 거기에 독특한 무도색 스테인리스 스틸 바지까지 가진 이 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차 이름이 왜 드로이안이라고 불리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차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드로이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존 제커리 드로이안, 1925년 미국 디트로이트 태생의 그는 1959년 GM 산하의 폰티악에 입사하면서 커리어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창의성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혁신적인 마케팅 그리고 놀라운 사업 감각으로 밑바닥을 치던 폰티악의 시장 점유율을 6.4%까지 끌어올려놨죠. 그의 파격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파이어버드, 그랑프리, GTO 같은 명차들도 탄생했고요. 결국 1970년엔 쉐보레로 스카웃되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그를 영입한 이후 쉐보레는 전체 판매량 300만 대를 기록하면서 쉐보레 차기 회장 후보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죠. 결국 안정적이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가 꿈꾸던 차를 만들기 위해 재직 시절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회사를 나와 DMC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세웠으니 차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게 시작부터 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만들려면 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뜬금없이 영국 정부가 드로이안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그러나 이유 없이 지원을 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는 일종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당시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었었는데 국가 내부에 독립 세력들이 존재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본 영국 입장에선 상당한 골칫거리였고, 당시 북아일랜드 실업난 역시 심각했었습니다. 결국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작전이 필요했는데, 국민들 환심을 사기 위한 묘수로 드로이안 창업 소식을 기회로 이용한 거죠. 실업난 해결하기에 이면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드로이안은 영국 정부와 손을 잡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DMC-11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 회사에 속한 주요 인물들의 라인업은 최강 그 자체였어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다듬었고요. GM의 실세였던 드로이안, 경량 스포츠카의 달인 체프머니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불행히도 천재가 하나면 괜찮은데 천재가 너무 많이 모여있으니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공이 많으니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엔진을 공급받는 과정부터 원래 공급받기로 했던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기도 하고, 대책이었던 포드 엔진 역시 결국엔 받을 수 없게 됐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 푸조르노 볼보 3사가 합작한 엔진을 탑재했고요.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플라스틱 구조의 프레임을 만들어 생산하려고 했지만 당시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술이며 기대치만큼 퍼포먼스도 나와주질 않아서 결국 프로젝트는 폐기가 됐습니다. 뭔가 제대로 일이 안 흘러간 거죠. 그러다 보니 신차 출시는 점점 미뤄졌고 영국 정부도 슬슬 DMC를 마음에 안 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누구도 멈춰갈 수 없는 차를 만들겠다는 욕심과 시대를 앞서 나간 구성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결국 영국 정부는 이거 자꾸 미뤄지면 더 이상 지원해줄 수가 없어 하고 못을 박아버리는데요. 초비상 사태죠. 여기서 압박에 못 이긴 드로이안은 충격적인 선택을 하고야 합니다. 시제품을 그대로 출시해버린 거예요. 만들다가 그냥 에라이 몰라 하고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물론 당시 경영진들은 결사반대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차가 그냥 망해버렸으면 문제라도 덜 생겼을 건데 하필 또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큰일 났죠. 아니, 시제품을 그대로 출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 없잖아요. 결국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고 작은 결함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민심은 그대로 나락행, 급행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는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가만히 지켜보던 영국 정부도 재빠르게 손절을 해버립니다. 진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나 드로이안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려고 힘썼습니다. 지인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행과 기관까지 돌면서 회생 자금을 구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나 민심이 이미 떠난 회사에 손은 선뜻 내밀어줄 사람은 없었죠. 결국 그는 마약에 손을 대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FBI에 체포되는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 드로이안은 며칠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2년 뒤 최종 재판에선 무죄 판결도 받았고요. 재판 과정에서 FBI의 실적을 위해 꾸며진 함정수사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로 돌아온 드로이안에게 남은 거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죠. 회사는 망해지고 없어져서 그렇게 끝이 나나 싶었는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백투더퓨처 영화가 흥행하면서 갑자기 이 차의 인기가 떡상한 겁니다. 그 전까진 분명 천재 엔지니어들이 모여 만든 하자덩어리 스포츠카, 로블리던 차였지만 영화로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미 신차 출고량은 당시 1만 대도 되지 않았었고 그 초라한 판매량이 미국과 유럽에 각각 분포되어 이미 기해질 대로 기해진 몸이었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렇게 귀한 자동차가 지금 국내에서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난리가 날 만한지 느낌이 오죠? 평생 쓰룬 다 썼다는 말이 이 정도면 과언은 아닌 것 같네요. 놀라운 건 2005년 존 드로이언 별세 이후 2007년 스티븐 와인이라는 사업가에 의해 DMC12가 부활했습니다. 거의 폐허가 된 DMC 공장에 남아있는 부품들을 모조리 사들였는데요. 그러면서 회사를 새롭게 뜯어 고쳤죠. 그의 첫 목적은 리스토어였습니다. 정품 부품을 다시 만들고 생산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움직였고 부품 공급망을 자체해서 전 세계 많은 팬과 오너들에게 사랑받았죠. 이후 2016년 미국 소규모 기업의 자동차 생산 법안이 개정되고 나서 생산 사업에도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이후 2017년 진짜가 부활해서 300대 한정판으로 재생산을 가면서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스티븐 와인을 통해 부활한 DMC는 부품 판매와 리스토어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까지 실행하는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3개의 지점을 오픈하며 꾸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DMC12의 진입 장벽을 한층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결국 드로이안이 못 이뤄낸 꿈을 패니저 사업가였던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300대 한정판으로 재생산된 DMC12는 말 그대로 프리미엄이 붙게 되어 가치가 더해졌고 미국 내에서 운용하기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저평가되었던 당시의 시대에 비해 꽤나 좋은 말년을 보내는 DMC12. 현재 국내에는 용인 삼성교통박물관에 한 대가 있고요. 경주 세계자동차박물관에도 한 대가 전시되어 있죠. 그런데 저렇게 번호판을 달고 도로를 달리는 차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녀석은 과연 한정판 새 차일지 리스토어된 그 시절의 DMC12일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에도 참 이런 의미 있는 차가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DMC12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저희가 교통사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콘텐츠 사고의 재구성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관련 사례, 억울한 사고를 당해서 공론화하고 싶으신 분들 등 교통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아래의 메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29를 썼습니다.